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말의 주요 포인트, 그 숨은 전략이 있을지 저희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 얘기를 딱 보면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그동안에 그 생각한 전략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AI 기업,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 출현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연휴 사이에 폭락을 했고 뭐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가 출렁였는데 여기 출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딥시크 충격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실은 그 수십조 원이 투입된 이제 오픈AI의 챗GPT의 성능을 그러니까 상당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이제 데스크탑 PC보다는 거기에보다는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는 괜찮다. 여기에 이제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딥시크가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처음에 보도했을 때는 거의 한 80억 원 정도만 갖고도 이 정도 성능을 구현했다니 놀랍다. 그러니까 만약에 80억 원이 아니고 800억 원이나 8천억이었다면 사실 뭐 전혀 시장에 충격을 줬을 리가 없는데 네. 불과 8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이 정도를 갖다가 구현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H100 갖다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그걸 갖다 구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10분의 1, 30분의 1 정도의 그 가성비가 나오는 어떤 그 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너무 비싼데 H100은 이제 도매로는 3만 달러, 소매로는 9만 달러. 그 다음 버전이 이제 B100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가 9만 달러입니다. 1억이 넘죠. 너무나도 많은 비싼 비용을 갖다 받고 있는데, 야, 그럭저럭 그냥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제 쓸 수 있다면, 이 정도 구현했다면, 엔비디아의 그 고가의 칩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에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당일날 한 18%, 19%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충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딥시크가 얘기한 것만큼의 투자 비용이 그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많은 어떤 그 이의 제기가 나오면서 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딥시크가요,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데 어쨌든 저 비용으로 성능을 보여주니까 예. 이게 통했다라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에서 엄청 고가의 GPU를 생산할 필요성을, 그거를 수요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제자리 이미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벽에도 보니까 3% 넘게 상승해서 마감이 됐던데.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흐름들은 또 나타나고 있어서 이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129달러까지 이제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한 118달러, 딥시크 충격 때문에 1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129달러가 됐다는 건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딥시크가 가장 강력한 충격이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가 그만큼 투자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회의론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그 아마 저는 이번 분석에도 보면 작년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개발자 대회를 보면서 그때 월가가 애플의 개발자 대회에서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월가가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뭐 금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데서는 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이 IT 분야, 그 IT 분야도 새로운 것에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딥시크가 주요하게 내놓는 기술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증류 기술,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MOE라는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한 4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갖다가 주로 그 발표했었는데 4가지 정도의 기술이 딥시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갑자기 딱 시장에 선보인 것이 아니고 해당 기술은 이 분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다 알려졌고 공유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려졌고 공유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아카이브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처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저널을 갖다 낼 때는 해당 저널에 투고를 하고
그다음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라. 이 데이터가 내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미냐라는 걸 질문을 갖다가 주고받는데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아주 내기 어려운 저널 같은 경우. 근데 그 전에 학자들이 내가 논문을 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아카이브랜드 올려요. 아카이브랜드 올리면서 야, 내가 네이처에 심사를 받고 있지만 내가 올렸으니까 한번 봐. 이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올리거든요. 딥시크도 그런 해당 업계의 그런 것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딥시크가 자기가 어떤 개발을 했다는 것을 코딩에 올려놨어요. 그 코딩 올려놓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기술들을 다 차용했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사실 뭐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의 문제인데 가성비도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80억 원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스스로 이제 발표한 테크니컬 리포트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오피셜하게만 80억 원인지 이 단계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의 비용은 제외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쓴 엔비디아의 이제 H800인데 H100보다 성능이 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뒤지만 그것조차도 그 바이든 정부가 야 이거 갖고 중국이 개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뒤늦게 이제 H800의 그 반입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딥시크가 H800 외에도 사실 H100을 사용해서 가능성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업계에서 알려진 기술을 갖고 성능을 선보였으면은 새로운 아주 막 그 지금까지 전혀 해당 업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술 갖고 썼으면 H100을 안 써도 된다지만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을 써서 했다면 H100을 안 썼을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그 딥시크가 그 H100을 한 5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중국 전역에서 중국 당국이 의무로 양으로 밀수를 하든 뭐 우회해서 수입을 했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H100이 한 10만 개 된다.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에서 절반을 몰아뒀다. 절반을 몰아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창업한 첫 해 중국 당국이 그 국제 과제로 내놓은 2천억짜리의 과제 선정이 돼서 그 과제를 다 수행을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모였을 때 할지라도 첫 해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과 딥시크 사이에 엄청난 이제 유착이 있다. 유착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우리가 H100 이게 모아왔으니까 니네 다 써.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시장의 충격을 받았던 가성비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런 어떤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달러 갔다가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129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었던 140달러까지 한 10달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다시 140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면 사실 딥시크의 이번 충격은 사실 일종의 좋게 말하면 해프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이 생각보다 월가에 그 분들이 계신 분들이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적인 능력이 그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AI 모델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해 준 거라 그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지금 그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한측으로는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해당 분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려졌다. 알려졌으니까 사실은 구글의 이제 순다 피차이나 메타의 저커버 같은 사람들은 왜 다 알려진 것 같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라는 맥락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연관된 맥락으로 그 피차이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투자 더 할 거야. 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네에서 더 할 거야. 750억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날 또 월가가 실망을 했어요. 더 투자한다고? 아니, 니네 이렇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다 벌어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 무엇이냐면 피차이 CEO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야, 딥시크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존 경쟁에 있어서 생성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가져와야지 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메타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 그 딥시크 알지만 우리 그거 개의치 않고 더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딥시크가 사실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좋지만 특별히 어디에서는 좋냐? 스마트폰에 돌아가는 그 온 디바이스, 노트북의 온 디바이스. 노트북만 하더라도 데스크탑 PC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동형 저장기, 이동형 모바일 장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쓸만한데 이것이 좀 더 큰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지하시면 관련된 생태계,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테크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핵심이 무엇이면 HBM 장비의 그 샘플을 갖다가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겠어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 HBM이 잘 작동하냐 못 작동하냐 갖다가 테크윙이 사실상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이 주가가 보면 12월 초순이 무엇이었습니까? 12상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죠. 근데도 불구하고 테크윙 주가 계속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어떤 생태계와 연결고리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그 이틀에 걸쳐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관세를 때리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낸스 입장에서는 국제 10년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 실무를 하고 있는 베센트 이제 재무부 장관이 관리를 하겠다. 파월 의장도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겠다.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약보하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는 딥시크의 충격도 어느 정도 일단락 희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받았던 관세 충격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 그때 주가 충격이 있었을 때 딥시크 충격도 있지만 관세 충격에서 더블 충격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나왔고, 현재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서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줍줍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세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날을 세우고 있고 중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관세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옆에 인근 국가부터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네. 멕시코랑 캐나다를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랑 뭐 캐나다 거기에서 뭐 즉각적 반발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관세를 때리기 전에 내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야, 너네 나라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펜타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이 향정신성 약물, 이것도 사실 마약류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의 그 불법 약물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는 그런 약물이 미국에 반입하지 않도록 너네가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결국은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또 관세 정책을 일부 유예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랑 멕시코의 관세는 무역 관세가 아니고 마약 관세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경제보다는 보건 분야에 대한 관세기 때문에 이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도 월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이제 그 분야가 있죠. 당연히 그 분야가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 때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시진핑과 조만간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통화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하다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국 담당자들은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중국도 사실 트럼프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알맹이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지고 무엇이 있었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조선하겠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구글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을 해놔가지고 어차피 못 써요. 어차피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애플은 뭐 그나마 뭐 그 시장에서 영향력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는 별 영향가 없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정말 미국이 아파할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때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대두. 콩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데 관세를 안 때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우리가 더 트럼프랑 맞붙으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중국에서 대두를 뺐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도 조만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이 잡힐 공산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딥시크 이슈와 뭐 관세 전쟁 이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고용 지표나 10년물 국제 금리 이런 부분도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잘 따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리스크 좀 중요하게 볼 것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조호진 탁기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